신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문재인 후보를 극도로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NLL 문건 파동. 국가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NLL 문건을 선거 유세 중에 읊었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성, 정보기관이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무시한 채 전문을 공개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에 언론도 가세하여 대화록 가운데 경어체 등을 문제 삼으며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주권수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몰고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프레임이 작동했으며 대선에 악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개입하고 북풍을 불러일으켜서 선거에 영향을 주며 극우 보수 진영의 정치적 승리로 이어지는 구조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정치의 적폐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빨갱이로 몰고 가는 구조만큼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대선 전에 일어난 희대의 사건 두 번째 이야기. NLL 문건 파동 처음이 아니다. 중부 지역당 사건을 기억하라 편입니다. 때는 1992년 10월 6일 14대 대통령 선거를 2달여를 앞둔 시점. 당시 국가정보원인 안전기획부는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합니다. 적화통일을 목표로 암약해온 남한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 중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당총책 황인호 등 6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손영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합니다. 또한 달아난 300여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안기부는 이들로부터 무장권총 3정, 실탄 8발, 무전기 4대, 독약 앰플 6개 등을 비롯하여 1454점의 증거물을 입수했다고 밝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의 비서 이근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근희가 군사 기밀문서를 유출했으며 일부 현역 정치인들이 그를 통해서 간첩단과 접촉했다는 등 여당인 민자당과 제3당인 국민당은 김대중과 민주당을 집중 공격합니다. 또한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의원이 간첩 이선실과 접촉해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결국 엄청난 색깔론 공세는 대선을 2달 앞둔 김대중 후보에게 심각한 악재였고 결국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07년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대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진실위는 이선실이라는 거물간첩, 중부지역당이라는 조직은 실제 씀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특정 부문에서 사건을 왜곡, 과장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와 별도로 김부겸 의원이 간첩에게 돈을 받은 것은 허위 사실로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지점은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입니다.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로버트 칼루치는 한국의 정보기관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종종 이용했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 조성을 했다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당시는 1992년 초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를 하면서 북한이 타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한반도 또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대선 전국입니다. 정보기관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려 할까요? 그리고 차디찬 남북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 없는 나라를 넘어서 정보기관의 개혁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때입니다.